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들이 꽤 숫자가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1700, 1800개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예, 지수가 떨어진다고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도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고루고루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되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편중된 그런 양극화된 현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좀 정상으로 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 좀 손꼽히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제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육각형 주식 얘기하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얘기 드렸고, SK텔레콤도 얘기 드렸고, 포스코홀딩스도 얘기 드렸고, 오늘은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를 한번 육각형 주식에 한번 대입을 해서 배당 성장성, 영업이익 비율, 저평가, 정배열,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저도 코스닥 있을 때 NHN부터 이제 쭉 지켜봤는데 솔직히 그냥 제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시작해서 다른 종목 안 사고 그냥 내 월급을 내 돈을 네이버만 샀어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냥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 은행에 저금 안 하고 네이버라는 한 종목만 샀어도 진짜 엄청 큰 부자가 됐겠죠. 그만큼 네이버라는 종목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던 거죠. 네,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2000, 네, 뭐 거의 한 4년, 5년부터였으니까, 네, 그렇죠. 예.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 터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유동성은 좀 거품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까지 주가 기업이 성장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유동성 파티로 인한 어떤 뭔가 비이성적인 비이상한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무너질 거라고 리먼 사태 때처럼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수혜주들이 엄청 폭등을 했죠. 그 폭등의 핵심이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그냥 돈의 유동성의 파티였던 거죠. 대출도 많고 막 시장에 돈을 갖다 푸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자체가 물가가 올랐다라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돈하고 사과랑 바꾸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과 하나면 1,000원짜리랑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과 하나랑 1,000원짜리를 3개 가지고 와야지 3개랑 바꿔주는 거죠. 하나 1대1 비로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저번에 재수형 추석 때 재수형 사과 하나가 7,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1,000원짜리 7개랑 바꾸는 거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 풀렸던 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돈이 원래 한 장 있어야 되는데 3장, 4장, 5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장의 가치와 5장의 가치가 이제 맞바뀌어져 버리니까 사과는 그대로 있는 게, 사과는 아무리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안동 사과는 한정되어 있죠. 거기서 갑자기 10배, 20배 증폭시킬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뭐 사과만 육성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다가 뭐 사과가 이제 잘 안 돼 버리면 이제 사과값은 뭐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렇듯 이 비이성적인 네이버의 어떤 상승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요 부분의 거품을 좀 걷어낸다면 지금 네이버는 이제 20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움직임이 이제 정상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각형 주식의 배당 1번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볼 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비중을 이제 어디다 가장 많이 두고 있느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어떤 주식을 해야지 내가 평생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라는 걸 하고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기준입니다. 뭐 특별한 기준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기준도 아니고요, 대박 나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이버라는 주식이 제가 단기적으로 거래했던 적 빼고는 제 삶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추천도 잘 안 하는 주식이죠. 그래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이런 주식을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사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사야 되겠죠. 그러면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냥 괜찮대, 좋아질 거래, 그냥 사람들이 좋대, 유튜브 보고 그냥 사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예.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우선 배당 수익률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체크를 하는데 0.45%. 배당 수익률을 체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배당 수익률 체크 요소 중에 하나는 단연간 꾸준히 배당을 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일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별 배당이라든지 갑자기 이익이 증가해서 그냥 한 번 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좀 안 주다가 한 번에 몰아주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줬느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400원, 500원, 900원, 1100원 이제 꾸준히는 줬죠. 근데 이제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DPS가 1000원대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뭐 NHN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20만원인데 배당을 1000원 준다는 거는 이제 아까도 봤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네이버라는 주식을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 빼고는. 근데 저는 네이버가 배당을 안 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배당은 낮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일단 5점을 낮으니까 5를 주겠습니다. 5. 네. 12 만점이라면 5. 근데 이 기업을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성장주 중에서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회사도 잘 굴러가는데 그들에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5점 정도 주는 겁니다.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은 3, 2, 1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성장성입니다. 네이버는 성장주죠. 기술주입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큰 성장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성장폭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성장폭과 지금의 성장폭이 좀 이제 달라졌죠. 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다 쓰니까. 여러분도 다 네이버 쓰고 있고 우리가 쓰는 사람도 한계가 있죠. 광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나라 기업들이나 뭐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이버를 쓰면서 네이버 광고를 발주를 하는 양이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뭐 더 이상 캐파가 늘어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의 성장 속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각도가, 이익의 성장 속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는 거죠. 5년에 한 지금 9천억 찍던 회사가 1조 4천억, 한 10년에 이제 2배 정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각도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당기순이익은 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이게 성장주가 아니고 캐시카우주인가? 이제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재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주들이 지금 고도화되면 배당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SK텔레콤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 쪽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더 이상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 매출이 1조에서 2조, 죄송합니다. 매출이 10조에서 20조, 30조, 40조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고 10조, 11조, 12조, 12조, 13조, 13조,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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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좀 이제 애매해지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서도 약간 점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도 지금은 6. 6. 6은 좀 짠데 6 정도 주겠습니다. 일단 대신에 좀 하다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좀 다른 배당이 5인데 성장성이 6이면 좀 과하다. 배당을 4로 하고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니까. 배당이 이렇게 안 주는데 성장성이 이렇게 낮아버리면 이게 뭐 가치가 없어지는 회사가 되잖아요. 자, 어쨌든 좀 낮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비율. 시가총액 영업이익 비율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그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우리가
은행에다 30조를 맡기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은행에서 5% 이자는 주는데 그거보다는 돈이 가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기업이 30조라는 회사짜리가 그래도 최소한 1년에 3조는 벌어야 10%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몇 조를 버느냐? 지금 1조를 벌었으니까 3조를 벌어야 되니까 많이 못 미치죠. 아직 많이 못 미칩니다. 10%를 못 버는 거죠. 은행 지금 한 3%에서 4% 정도 벌고 있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거나 네이버를 굴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치킨집을 해도 10%를 돈을 벌어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치킨집이 10% 버는 것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죠. 우리는 와 네이버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첫 번째가 이익 창출이니까요. 이익은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점수는 낮다. 5점. 자, 시총 대비 5% 최소한 10%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맞아. 이제 저평가. 그래요. 지금 최근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저평가. 매출액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별로고. 그럼 자산이 많으냐 좀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35조. 이제 이 회사 기업 가치가 32조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자산이 35조고 그 중에 부채가 빚이 11조고 자본이 24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빚과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0조는 죄송합니다. 20억은 내 돈이고 10억은 은행에서 빌렸어. 근데 아파트는 내 거야. 내 자산이죠. 내 아파트죠. 은행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내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 중에 30%는 은행 돈이고 70%는 내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굴러가는 회사가 24조는 자기 돈이고 11조는 은행 돈이다. 은행 돈이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빌려온 돈이죠. 뭐 사채를 발행했다든지 어쨌든 자기 돈은 아니다 이럽니다. 자, 근데 자본금은 160억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회사죠. 그냥 돈방석에 앉은 회사. 160 아니죠. 죄송합니다. 35조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단위가 160억. 160억. 죄송합니다. 160만 원이 아니고 160억. 160억으로 회사를 이렇게 30조짜리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아까 얘기 드렸고 부채 비율은 47%.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이 영업이익률과 아까 제가 말했던 시가총액 영업이익 비율은 좀 다릅니다. 이 영업이익 비율은 앞에다가 시총 대비라고 적어야 되겠네. 시총 대비 영업이익 비율. 좀 다른 개념이죠, 개념이. 영업이익률과 시총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5%. 자, ROA, 또 ROE 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 다 다른 개념이거든요. EPS.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기가 힘들. BPS도 15만 원이니까 지금 이 PBR도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이런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하이테크 기업이 PBR이 1.34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이제 EPS를 코스피와 이 코스피 관련 업종, 네이버와 관련 업종을 봤을 때 EPS 그다음에 PER 보시면 EV EBITDA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같은 업종 내에서는 어떠냐 봤을 때 업종보다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라기 보기는 좀 힘들다. 근데 얘가 저평가가 안 된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에 있는 거죠. 40조 50조짜리 아파트인데 너 왜 40조 50조 아파트야? 야, 건물을 이거 짓는데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이 한 30평짜리가 50조짜리 아파트가 되지? 계산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조의 만큼 자재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근데 그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를 두고 좀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성장성, 뭐 기술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차트.
정배열이라고 차트 정배열 차트 일단 차트를 기술적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이제 세련되겠죠. 정배열이냐 기술적으로 좀 예쁘냐 뭐 이런 것들. 자 일단은 늘 얘기 드리는 241동 평균선 이 회사의 지금 1년 평균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20만원. 그래서 1년 평균 가격을 하회했다가 상회했다가 하회했다가 상회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하회하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들이 전부 좀 밀집되고 있고 가격이 지금 계속 플랫화 되어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이제 뭔가 본연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글로벌 평가나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현상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얘가 성장성이 기대된다거나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 커진다거나 지금 하이퍼크로바 X인가요? AI 쪽에서 뭔가 터질 것 같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터진다든가 뭔가 붐이 일어났을 때 얘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는 잡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완전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에서 241 붕괴시키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씩 1년 동안 횡보하면서 매집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점수를 쭉 해주겠습니다. 6점 정도. 자, 그 다음 외국인 지분율. 자, 이걸 이제 매집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걸 누가 뭐 팔고 있냐, 사고 있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안타깝지만 좀 물량이 빠졌네요. 자,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가가 6만원대부터 해서 46만원 봤을 때 지금 52%와 6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국면에서 이제 지분이 57에서 47까지 10% 정도가 쭉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 때마다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파티의 끝이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주춤해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형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진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 외국인 지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주가 하락은 없었고, 여기다 공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매도 물량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뭐 웬만해서는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정상화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지금 형국은 외국인 흐름은 조금 바닥을 친 모습이니까 뭐 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육각형 주식의 점수를 평균 점수는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합계를 또 구하면 또 재밌겠네요. 네. 60점 만점에 33점이니까 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도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성장성도 지금 생각보다 성장을 가파르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초극도의 저평가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평균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 올라오고 있고, 예. 기술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육각형에서 부족한 부분은 배당 시총, 나머지 6.6.6점에 4점 배당.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은 부분은 저는 그래도 성장성을 줘야겠죠. 이제 AI 시대니까요. 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성장성의 가장 큰 기반은 AI 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내 검색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뭐 결국 컴퓨터의 두뇌가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오픈 AI라든지 뭐 지금 구글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로봇하고 대화를 하려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너 혹시 밥 먹었어? 물어보면 저는 컴퓨터 로봇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끼 뭐 식사를 먹는 건 아니고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 충전을 하는 게 주된 동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님이 이제 중간중간 뭐 오일이라든지 뭐 중간 요소에 어떤 필요한 부분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을 좀 정기 점검해 주시고, 뭐 그러면 저는 뭐 잘 살기 때문에 굳이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라는 걸 하겠죠. 대답을 하려면 엄청난 서버와 엄청난 빅데이터 지식이 머신러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통합 서버, 엄청난 서버에 있는 저장된 지식들이 다 이제 융합되고 계산되어서 결국 로봇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될 거거든요, 통신에서. 그래서 이제 SK텔레콤과 네이버가 저는 이제 로봇주가 되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SK텔레콤, 로봇, 고난테크놀로지, KT, 카카오, KTCS, KTICS, 뭐 이런 아이들을 지금 서비스 로봇, AI 관련주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지난번에는 SK텔레콤을 얘기했고, 오늘은 네이버를 얘기했고, 코난테크놀로지는 SK텔레콤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얘는 완전 초기술주죠. 그다음 KT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SK텔레콤을 살래야 KT를 살래하면 저는 SK텔레콤이고, 카카오를 살래야 네이버를 살래하면 네이버니까 이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제 KT나 KTIS나 KTCS, 코난테크놀로지 얘네들이 왜 여기 AI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난테크놀로지가 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도 계속 코난테크놀로지한테 질문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게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지. 이게 다 마케팅이거든요. 코난테크놀로지와 이 지금 트렌드 코리아 책이라는 회사, 이 저자 난도 아저씨와 뭔가 좀 모종의 뭔가 있었겠죠. 예. 뭔가 뭐 예를 들어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주든지 했겠죠. 다른 걸로 안 하고 코난테크놀로지를 물어봤더니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하면서 막 쭉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챕터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코난테크놀로지와 지금 뭐 협업을 하든지 어쨌든 앞으로 미래 AI에 대해서 코난테크놀로지가 뭐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결국에는 네이버는 가야 되는 길이 이제 AI 쪽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오늘 사활을 이쪽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R&D를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AI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겁니까? 다 R&D에, 다 AI에 때려 부어야 되는 거죠. 이걸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얘를 없애버리고, 배당을 없애버리고, 이 배당금을 AI에 투자하겠다 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안 하기에는 또 여기 있는 아저씨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자사주, 블랙락 펀드. 근데 어떻게 보면 블랙락은 대환영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은 연금공단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 아저씨도 별로 안 좋아하겠죠. 자기한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당장은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 돈은 있지만 이 주식이 612만 주 있다고 해서 자기가 부자지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허울은 좋으나 뭐 엄청난 그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당장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이 사람한테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배당을 가진 기업들의 오너들은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 기업의 성장성은 이제 떨어지는 거고, 대신 네이버는 그래서 성장성이 다른 항목보다는 이제 배당 항목보다는 훨씬 더 높게 주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저런 주식은 저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SK텔레콤과 네이버는 완전히 그 양극단의 주식인 거죠. 성장주와 안전한 고배당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누가 더 맞느냐, 더 좋으냐는 본인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 투자 성향과 내 성격과 나의 앞으로의 비전과 내 삶의 어떤 가장 최종적인 어떤 철학의 어떤 핵심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짜장면 먹어서 잘난다. 짜장면, 탕수육. 그러면 SK텔레콤 사야 되는 거고요. 나는 짜장면 싫고 그냥 지금 라면 먹고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지금 한 10년 개고생해서 그냥 나중에 한 10년 뒤에 그냥 집을 하나 살려. 그러면 네이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디가 터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요. 그걸 알면 근데 나는 짜장면만 먹고 그냥 고배당주 SK텔레콤 샀는데 이게 미쳐가지고 SK텔레콤에 50만 원 가버리면 진짜 너 미친 듯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10배 올랐는데 배당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배당을 7% 8%를. 근데 내 투자 자산이 막 10배 올라가 있는데 배당을 계속 7%씩 8%씩 받아. 너무 행복한 거죠. 주가가 10배 올라가면 실적으로는 그 배당 수익률이 완전히 엄청 떨어지겠죠. 예, 엄청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내 자산도 10배가 10억을 넣었는데 100억이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금은 똑같이 나오겠죠.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배당률도 똑같을 거고. 회사의 어떤 가치나 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월급이나 분기별로 들어온 돈은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계속 20만원 30만원 박스권 10년 가버리면 또 그것도 미치는 거죠. 성장주라고 했는데 왜 안 성장하냐. 생각보다 AI가 안 터지고 생각보다 로봇 발전도 더디고 생각보다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안 나오는 거죠. PR이 계속 그냥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지금 높은 PR이 그냥 메꿔져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 PR이 40배인데 나중에는 30배, 나중에 20배, 나중에 10배 그렇게 되면서 이익만 증가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투자를 하냐.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요거 섞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둘 다 놓치기는 거는 싫고 하나 했다가 하나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명한 거는 분산 투자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조금, 네이버도 조금, KT도 조금, 뭐 KTIC도 조금, 카카오도 조금, 뭐 루니도 조금, 미래컴퍼니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놓는 게 주식 오래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냥 하나 몰빵해서 틀려서 열받는 것보다는 여러 개 사놓고 그냥 그래도 이거는 하나 맞네 이게 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주식이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좀 육각형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